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제가 어제 이 학생들이 깨어나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역사가 새로 써진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대학생들에 이어서 이제 10대 청소년들까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10대 우리 청소년들까지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전국 탄핵 반대 청소년 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들의 모토가 참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 우리 성인들, 기성세대들에게 좀 슬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 이 총선 부정선거 의혹 규명해야 한다. 대통령 불법 체포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국가 세력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다. 그리고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패와 부정선거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대규모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도 가족회사라는 이름으로 성역처럼 마치 끝없는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킨다라는 모토하에 나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10대 청소년들 얼마나 똑똑하고 또 올바릅니까? 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책임질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고요. 또 나아가 그러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정말 무거운 책임은 바로 정치권의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 10대 청소년들까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하는 이러한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정말 역사적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죽기 살기로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좀먹는 이 거대 악들을 하나하나 정말 반드시 분쇄하여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치 성역처럼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근본을 무너뜨리고 있는 두 가지 심각한 기관이 있다면 바로 헌법재판소와 이 선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종북, 종중, 민주당, 정치, 정당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고 그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마치 성역처럼 굳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이 두 기관을 반드시 해체 수준까지 이를 정도의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역사적 사명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채용 비리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떠오르면서 여권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선관위 개혁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감시 사각지대를 넘어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된 선관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선관위에 대해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법관이 선관위원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을 폐지하고 또 선관위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또 국정조사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 악으로 자리 잡은 이 두 기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이들은 또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관위가 이 전현직 고위직 자녀들을 함부로 세습 채용하는 그런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안에 대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자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손을 들어준 것이죠.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단심제입니다. 민주당 같은 이 종북 종중 세력이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해버리고 그 헌법재판관 속에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이 헌법재판들을 이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불복을 할 수 없는 단심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나 헌법재판관이나 이 정치적 입김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실제 지금 굉장히 작용화가 이미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나 불복 수단이 전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정말 해체 또는 해체 준하는 대대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거대 악입니다. 헌재가 이렇게 선관위에 대해서 또 방어막을 만들어주는 동안 선관위의 부패 고름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어졌다. 지난 10년간 경력 채용에 있어서 878건의 규정 절차 위반, 주로 선관위 고위직 중간 간부들이 인사 담당자에게 꺼리낌 없이 연락을 해서 채용을 청탁하는 일이 마치 관습처럼 이루어진, 정말 지금과 같은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그것도 공공기관이, 그리고 헌법에서 또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기관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소위 아빠 찬스와 같은 특혜 채용이 반복되었지만 모두 묵인되었고, 심지어 가족회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선관위에는 현대판 음서제, 자신들만의 이 똘똘 뭉친 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이미 오래전에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최근에 전직 선관위 사무총장이 세컨폰을 이용해서 정치인들과 연락해온 사실이 감사 결과로 밝혀졌죠. 이 김세한 전 사무총장은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이 비선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언제까지 이 의혹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팩트들 앞에서도, 증거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여전히 의혹이란 단어를 언론이 붙일 수밖에 없는, 정말 암울하고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 뒤집어서 수사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이것은 의혹이 아니라 엄청난 부정과 비리였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선거를 무너뜨리는, 국민이 주권인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완전히 분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요,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특히 나경원 의원은요, 현재 선관위는 상근 직원만 또 3,000명이 이르는데 선거 없는 해에도 이렇게 방대한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팩트에 기초해서, 증거에 기초해서, 누구나 봤을 때 정말 상식적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얼마나 부정선거 의혹 파헤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 어떻게 행동했어요? 부정선거의 붙자만 꺼내도 마치 극우 유튜버들, 극우 일부 국민들이 얘기하는 망상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이 국민들의 정당한 의혹에 완전히 선을 긋고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여겨집니다만, 이 선관위가 이와 같이 견고한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이유는 87년도 체제 때 이 독재라든지 선거 개입 논란 등으로부터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견고한 탑을 쌓아뒀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오히려 선관위가 이러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철저히 이 법의 사각지대, 감사의 사각지대 속에 있으면서 온갖 부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굳건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을 확실하게 봐야죠. 즉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된 선관위를 조직 해체 수준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편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개혁에 아주 미온적이죠. 즉 헌법재판소와 선관위가 동일하게 이 민주당, 종북, 종중, 반국가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죽을 힘을 다해 이 선관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